그래서 이제 현금이 3억이 있는 사람은 보통 한 5억짜리의 주택을 알아볼 텐데, 막상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은행을 가서 알아보니까 뭐 대출이 1억도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종종 뭐 LTV 또는 뭐 DTI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좀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서울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40%의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 3억이 있는 사람은 보통 한 5억짜리의 주택을 알아볼 텐데, 막상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은행을 가서 알아보니까 뭐 대출이 1억도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DTI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이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인터넷에서 뭐 주담대라는 내용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줄여가지고 한 말로,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게 이제 주담대입니다. 자, 이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긴 한데,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뭐 40%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 뭐 20%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투기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억 이하는 40%, 9억을 넘어가면은 그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15억이 넘어가는 거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지역은 인터넷으로 별도로 알아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튼 이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LTV하고 DTI라는 개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LTV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념이 굉장히 쉬워요. LTV가 40%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집값의 4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집값이 3억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40%만큼 대출을 해주면은 뭐 1억 2천만큼이 대출이 될 텐데, 이 개념 자체가 바로 LTV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대출 몇 프로 된대?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LTV란 얘기예요. 자, 이 LTV의 개념은 굉장히 쉬운데, 그 다음번 DTI라는 개념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DTI 같은 경우에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뜻인데,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하고 이자의 합이 본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매월 갚아야 되는 그 대출 이자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가 있죠. 그게 이제 내 월급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만약에 뭐 DTI가 50%다 라고 하고 내 연봉이 1억이다 라고 하면은 매년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 원이 되도록 나는 빌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 DTI에 대한 비율은 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D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구-DTI, 뭐 신-DTI 해가지고 좀 종류가 그래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신-DTI라고 해가지고, 최근 DTI는 이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DT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더하고 신규 대출의 원리금을 이제 합쳐가지고 하는 건데, 이번 신-DT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원리금하고 새로 일으키는 원리금을 이제 더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DTI가 조금 더 빡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DTI에 또 포함이 되는 항목은 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가령 뭐 다른 이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이런 이자 금액도 이 DTI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사실상 요거를 이제 개인이 체크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 좀 일일이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드렸는데, 사실 이 DTI라는 개념만 좀 생각을 하더라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심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DS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DTI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랬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이 DTI보다 더 큰 개념이 이 DS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TI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다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할부의 이자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DSR에는 여기에다가 그 자동차 할부의 원금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50%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개인별로 더 조금씩 비율이 낮게 나오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 DTI의 개념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LTV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의 대출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DTI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변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